학교 알림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그 학교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검색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나와 있는 비율인데 전체 45%면은 약 4등급 조금 경기 아래까지 이제 4년제 대학을 지원해서 합격했다는 얘기인데 이 비율은 그렇게 낮은 비율은 아니에요. 물론 선정, 대성, 예의는 요거보다 좀 높지만 그 대성 선정은 별 차이는 안 납니다. 뭐 많이 나봐야 4%? 예, 그러니까 동명여고라고 해서 대학을 못 보내는 학교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자, 통합과학 점수 작년 1학기 점수를 보시면 평균은 67점인데요. 제가 지금 어느 분이 듣는다고 확인할 수 있는데 수학 평균도 67.4예요. 그래서 수학만큼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차이점이 하나 있는 게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수학은 A 성취도, 그러니까 A 등급이 지금 전체의 43%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은 낮은데 A 등급이 43%면 그러니까 잘하는 층이 굉장히 두껍고 많다는 얘기예요. 수학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과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많네요. 그래서 그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 과학을 조금 소홀히 하는 그 원인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과학을 그렇게 딱히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하고 심지어는 싫어했다라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제 중학교 과학하고 고등학교 과학은 유형이 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좋아하지도 않는데 유형이 막 모의고사 같은 유형이 섞여 나오니까 오늘 그 모의고사 그 수능 보셨으면 그 유형 있잖아요. 그런 게 섞여 나오니까 애들한테 좀 굳이 그래가지고 밑에 깔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비율이 보시면 알겠지만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분하고 비율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학을 안 가겠다고 마음 먹지 않은 이상은 6, 7, 8등급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그래도 생각 있고 열심히 하는데 라고 하면 5등급 이상은 들어야 되는 거고요. 60%. 5등급 이상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ABC 안에는 ABC 혹은 D 조금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욕심을 내면 난이도가 무지하게 높은 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욕심을 내면 수학 1등급은 아마 피 터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도 보니까 A등급이 43%면 점수차는 얼마 안 나는데 1, 2, 3등급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국구보다도 더 수월하게 등급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내신으로 우리 애는 대학을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수학은 5도수인데 과학 같은 경우에 통합과학 4도수에 과학탐구 2도수에서 6도수거든요. 그래서 고1 때 내신 성적을 확보하는데 과학을 이용하겠다라고 해도 꽤나 유용한 과목이에요. 저는 좀 핵심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Q&A를 좀 받아볼게요. 일단 순서는 이렇게 제가 구성을 해봤거든요. 작년 1학기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먼저 작성을 좀 해봤고요.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어느 비중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 다음에 가장 궁금하신 게 동명여고 출제 특징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출제 특징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고 제가 아이들한테 개인적으로 당부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학부모님들께도 공지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총 4가지로 좀 구성을 해봤고요. 이게 이제 작년 시험 범위입니다. 일단 교과서는 3과가 들어가는데 이제 인근에 똑같은 예일여고랑 좀 비교를 드릴게요. 예일여고는 교과서가 1과 들어가요. 1과. 근데 동명여고는 3과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일단 요구하는 범위 자체가 좀 넓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다른 학교는 주로 3월 모의고사를 집어넣더라고. 근데 3월은 아시다시피 범위가 다 중등범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동명여고는 요 모의고사가 9월 거. 그러니까 9월이니까 타 학교보다는 독해에서 요구하는 어떤 난이도나 이런 게 조금 더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런데 객관적으로 범위가 넓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인글의 예일여고는 75지문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16지문이면 상대적으로는 독해 범위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특이사항은 여기예요. 그러니까 동명은 여기에만 집중해 주셔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듣기부교재랑 단어부교재만 써요,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독해부교재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듣기부교재가 총 7과가 들어가는데 이게 한 과당 문제수가 17문제, 18문제 선이에요. 그러면 그냥 곱하기 7만 해도 100지문이 훨씬 넘어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습득을 해야 되는 듣기 지문 자체가 100개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듣기를 습관적으로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오히려 독해보다는 듣기에서 좀 쩔쩔매는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단어도 15과인데 개수로 치면 500개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단어장을 펴보면 단어 나와 있고 우리말 뜻이 나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밑쪽에 단어가 쓰여있는 예문도 있거든요. 그 예문도 같이 시험 범위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단어 외워야지, 예문도 봐야지, 단어장에 보면 동의어, 반의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어, 반의어도 봐야지 상당히 독해보다는 듣기랑 단어에서 많이 좀 노력을 요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항 구성으로 좀 넘어갈게요. 작년에는 총 33문제가 출제됐었고 33문제를 50분 내에 풀어야 돼요. 근데 이제 객관식은 29개, 서술형이 4개 이렇게 뜨는데 제가 대략 비중으로 계산해 봤을 때 교과서랑 모의고사를 합치면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 나오고 듣기랑 단어가 무려 40점이나 차지를 해요. 단독으로만 배정해도 40점이거든요. 근데 교과서랑 모의고사에서도 단어 문제를 낼 수 있겠죠. 그럼 총 어휘 문제를 다 합치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다 어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휘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른 진행을 위해서 넘어가 볼게요. 출제 특징은 특히 듣기에서는 제가 아이들한테 뭘 좀 강조하냐면 이 듣기 지문을 아이들이 단순히 반복해서 많이 들어요. 그게 이제 아이들이 생각하는 공부법이니까 여러 차례 반복해서만 듣는데 반복해서 될 게 아니라 학교에서 출제되는 유형을 가지고 실제 풀어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한 친구가 그 시험지를 받자마자 자 이제 선생님께서 풀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시험지 딱 열면 듣기 문제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듣기 방송이 바로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럼 이제 빨리 어휘 문제나 독해 문제부터 풀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던 거죠, 친구가. 듣기 방송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선생님이 너 왜 안 푸니? 이렇게 먼저 물어보셨대요. 근데 듣기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됐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10분 정도를 허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듣기가 바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아이들한테 먼저 얘기를 했고 어떤 영역보다도 변수가 많아요. 예를 들어 앞친구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집중력이 깨져버렸다든지 펜 똑똑거리는 소리라던가.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듣기 연습도 중요하고 한데 문제를 실전에서 풀어보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듣기 틀어줄 때 일부러 가서 이렇게 뭐 얼쩡거린다든지 펜을 일부러 한번 떨어뜨려 본다든지,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열악한 상황을 좀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걸 이제 2월달 때 좀 듣기 능력을 배양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성지 길이가 매우 긴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들으면서 독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멀티태스킹이거든요, 일종의. 근데 단어 뜻이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초반부터 멘붕이 발생하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 심리적인 요인도 좀 있고,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의어랑 반의어까지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양도 방대하고 난이도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쪽으로 좀 넘어갈게요. 교과서는 어휘 추론 유형에서는 본문 변형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는 우리 학교 시험이 어렵냐 쉽냐 이걸 판단하실 때 아이들이 외운 대로 고지고대로 내냐 아니면 변형해서 내냐 이걸 기준으로 삼으셔도 되거든요. 근데 동명은 일단 바꿔서 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100% 맹목적으로 암기식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100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 동의어랑 반의어도 평소에 좀 학습을 해두는 게 중요하고, 현재 독해 수업 때도 이제 동의어, 반의어 수업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문 변형 자잘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교과서는 난이도가 무난해요. 세 과인데에 비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아이들이 모의고사 대비를 하면 모의고사 유형에 매우 익숙할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 유형이 아닌 문제도 출제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아예 어떻게 푸는지 접근법을 공부한 적이 없는 유형일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난이도가 좀 높을 수 있어서 대체로는 교과서에서 어떤 케이스들이 많냐면 선생님 저 이거 시험 끝나고 차근차근 봤더니 풀 수 있는데 이거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 어려운 것에 사로잡혀버려서 풀 수 있었던 것도 못 푸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았고요.
일단은 동명여고 시험에 대해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초월적으로 어려워요. 내가 진짜 그냥 어렵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표적으로만 보셔도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이에요. 동명여고. 근데 아까 이제 원장님이 저보고 이제 동명여고 쭉 했으니까 잘 알 거다, 4년 했으니까 이제 잘 알 거다 하셨는데 제가 딱 맡을 때부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잘 걸린 건지 잘못 걸린 건지 왜냐면요 제가 처음에 여기 이제 학원으로 와가지고 첫 동명여고 내신을 했을 때 애들이 64점, 63점 이렇게 맞았어요. 점수가 원점수가. 그래가지고 와 진짜 큰일 났다. 첫 내신 대비인데 큰일 났다. 그때 1등급 컷이 75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학교도 1등급 컷이 75점이 나올 학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국어가. 근데 그 뒤로 그때 선생님이 조금 바뀌신 것 같아요. 몇 분이. 그래서 좀 의욕이 있으신 선생님으로 바뀌고 1학년 시험이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다. 근데 그 뒤로 이제 조금 선생님들이 이제 경력이 좀 쌓이시니까 그래도 좀 조절을 해서 등급 컷을 조금 위로 올리셨어요. 그래도 여전히 심심찮게 80점대가 계속 나옵니다. 쉬운 학교는요 90점대 중반 정도로 끊기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 국어는요. 그러니까 한두 문제 정도에서 1등급 컷이 끊쳐야 돼요. 조금 어려워도 90 초입니다. 91점, 90점 이렇게. 근데 동명여고는 아직도 80점대예요. 1등급 컷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이거 어디서 대체 어려운 거냐. 이건 범위인데요. 범위만 봤을 때는 되게 노멀하거든요. 사실 범위 제가 봐도 되게 노멀해요. 사실 뭐 되게 노멀하고 거의 교과서 위주. 그리고 모의고사가 지금 2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쪽도 모의고사가 포괄이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문법이 포괄이 되어 있고요. 대체 어디서 어려워지는 거냐? 문항수가 26개에서 27개 정도 되거든요. 동명은요. 근데 완전 서술형이 6개입니다. 완전 서술형이 6개, 7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20문항 객관식 20개 더하기 서술형 6개에서 26개인데요. 그 중에 6개가 완전 서술형입니다. 완전 서술형. 그러니까 그냥 비워놓고 키워드 채워넣기 이런 식이 아니고요. 조건 주고 조건에 따라서 써라. 근데 조건도 굉장히 자세합니다. 조건 1, 2, 3, 4로 나와요. 1번 문장 형태로 쓸 것, 2번 뭐를 포함할 것, 3번 문장은 2개 이내로 쓸 것, 뭐 이렇게 자세합니다. 아주 자세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똑바로 이행을 못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깎습니다. 조건 하나 안 지켰다고 막 그냥 무조건 막 그어버리거나 그건 아닌데 그렇게 야금야금 점수가 엄청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컷이 그렇게 낮을 수밖에 없다. 객관식도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사실 난이도는 거기서 이제 된다. 그래서 기말은 그래도 중간 한번 보고 넘어가니까 애들이 좀 괜찮거든요. 근데 중간고사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이 엄청 클 거예요. 제가 근데 여기다가 속된 말로 멘탈 붕괴라고 적어놨는데 중간고사 처음 보면 동명여고 친구들이 멘탈 붕괴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대비 없이 들어가는 거. 왜냐면 서술형 쓰기 이게 말이 쉽지 사실 중학생 애들이 짧은 글 쓰기 연습 잘 안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말은 특히. 그래서 쓰라고 하면은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나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도 했잖아요. 시험 기간에 내신 대비를 했잖아요.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신감은 넘치거든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고 펜으로 들고 쓰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문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잘. 그래서 사실 글쓰기는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완전 서술형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버버버버 하다가 시간을 엄청 잡아먹고 또 얼추절추 쓰긴 했어요. 생각나는 대로. 근데 객관식에 시간 쓸 시간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문제 개수가 절대 시간이 부족할 개수가 아니에요. 26개면 근처 학교 중에서 문항 개수가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합니다. 적어요. 왜냐면 물론 객관식으로만 돼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대선거 같은 경우는 올객관식인데 37에서 38개입니다. 문항 수가. 그러니까 10개 이상 차이가 나요.
근데 동명여고가 시간이 부족합니다. 10개나 적은데도. 그건 다 완전 서술형 여성문항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만 어떻게 잘 애들이 넘어가면 객관식에도 쓸 시간이 충분히 마련이 되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의욕적이세요. 그때 바뀐 제가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시기에 오신 분들이 의욕적이어서 프린트를 아주 많이 날리십니다. 그리고 2학기쯤 들어가면요, 이제 교과서를 잘 안 쓰고 문학 범위가 다 프린트에서 나와요. 1학년 때랑 1학기 때랑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그걸 좀 발맞춰서 잘 따라가야 돼. 그리고 문법은 프린트물이 무조건 나오는데 그 프린트물에 수능 문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수능 문제를 변형한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프린트물을 잘 해석하고 잘 공부하는 사람이 유리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학생들한테 한 명한테만 프린트물 거두면 선생님의 수업 들을 때 선생님 알려준 거 필기 다 돼 있는지 장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한테 걷어서 교차 검증합니다. 얘가 잘 썼나, 누가 잘 썼나. 그래서 둘이 합쳐봐요. 그리고 합친 다음에 애들한테 그 프린트물로 수업을 다시 해요. 다시 알려줍니다. 누군 이걸 적었고 누군 이걸 적었는데 뭐가 맞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학생이 잘못 적은 걸 찾아낸 적도 있어요. 잘못 적었어요, 이 친구가.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줬대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문법 지식이랑 정확히 반대입니다. 그래도 아니 그렇게 알려줄 리가 없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잠결에 잘못 들었어요. 예를 들면 X라 그랬는데 O로 들었어요, 자기가. 그래서 잡아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만 프린트물 거두면 안 돼요. 아무튼 그래서 프린트물 절대 이제 버리거나 그러시면 안 되시고. 자, 그래서요, 일단 목차입니다. 목차는 크게 4가지 정도로 구성을 했고요. 일단 첫 번째는 수학 공부법, 그리고 동명여고. 사실 뭐 요거는 그렇게 궁금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수학 공부법, 그리고 동명여고에 대한 특징들, 그리고 마지막 커리큘럼까지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이 수학 공부법인데요. 어머니들 눈빛을 보면 학생들이 이런 눈빛이면 다 서울대 갔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오늘 학원 오셨으니까 문제 한 문제 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뭐 실제로 푸시는 문제는 아니고요. 문제 오류가 많습니다. 제가 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라서. 그래서 어머님들 다 이거 학창 시절 공부 좀 하셨으니까 딱 보자마자 뭐야 너무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텐데, 이 문제가 지금 2개가 있죠. 2가지가 있는데 학생들은 이 문제를 구분을 못해요. 아니 뭐 미국에서 오래 살았는지 분명히 다른 말들이 써 있는데 구분을 못한다. 그래서 첫 번째가 똑같은 구조인데요, 다항함수라는 말이 써 있고요. 두 번째는 연속함수라는 말이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책 좀 읽어라, 책 좀 읽어라. 그러면은 국어 영어 때문에 책을 읽으라고 하는지 알았는데 이거 알고 봤더니 수학 때문에. 저희 집안이 이과 집안이거든요. 다 이과 나오셨어요. 문제를 읽어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이 상위권이 되기 위해서 뭐 중위권, 중위권까지 상관없어요. 그냥 대충 중학교 때 공부했다 것처럼 중학교 때는 그냥 문제 딱 보면 사진 찍듯이 문제를 풀어요. 딱 보면은 바로 풀이가 나오고 딱 보면 바로 풀이가 나오는데 고등학교에서 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절대 한 번에 풀 수는 없다. 아니 수학 선생님들이 한 번에 못 푸는데 학생들이 한 번에 풀려고 하는 게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풀 수가 없다. 끊어서 읽어야 되고, 요거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항함수라는 말이 써 있으면은 f가 요 x 플러스 1이면 g가 2x 마이너스 1이고요. f가 2x 마이너스 1이면 g가 x 플러스 1인 거예요. 이런 말로 써 있으면. 그런데 연속함수라는 말이 써 있으면은 이 f랑 g가요, f가 x 플러스 1을 타고 가다가요 중간에 2x 마이너스 1로 변해요. 범위에 따라서 함수식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g가 마찬가지로 x 플러스 1 타고 가다가 2x 마이너스 1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던가 그 범위에서 이 식만 완성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그 구분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극단적으로는 형태를 갖고 왔는데 실제로 요즘 이번에 그 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요. 개편되고 이제 한 3년 차 정도 된 것 같은데 3년 차 정도 됐는데 이번 교육과정의 특징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작년 수능에 이런 비슷한 구조로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뭐 완전 킬러 문제는 아니지만 4점짜리 중킬러 문제로 이런 비슷한 결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학생들이 많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함수는 무조건 이렇게 깔끔해야 될 것 같거든. fx는 x 플러스 1.
이렇게 깔끔해야 될 것 같은데 범위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현 교육 과정에 맞춰서 그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하고 최저 등급을 준비하려면 수학에서 있어서 준비를 하려면 더욱더 꼼꼼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뭐 이런 말도 있죠. 킬러 문제는 안 나온다. 맞아요. 옛날처럼 진짜 이걸 어떻게 풀어? 정답률 1% 이런 거. 그런 문제들은 안 나오는데 대신 중킬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뭐 서울대를 가는 학생들, 메디컬을 가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수능이 쉽다고 하고요. 왜냐면 킬러가 없으니까. 중킬러는 그 학생들한테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오히려 중상위권 학생들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중킬러 문제가 다수 나오고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중킬러나 킬러나 똑같이 그냥 킬러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저는 제 생각엔 평가원에서 유튜브를 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짜 귀를 딱 막았어요.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안 들었는데 이번 교육과정 개편되면서 이제 좀 여론을 보는 것 같아요. 뭐 극단적인 예로는 14번 문제, 수능 14번 문제가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인데 그게 예년까지는 애들이 5번 찍고 넘어갔어요. 정답 5번이거든요, 무조건. 근데 이번에는 1번 나왔어요.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인데 기억이 좀 들어가요, 수능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찍기만 이런 거 많거든요. 유튜브에 수능 때 이걸로 찍어라. 기억, 니은 5번! 그래갖고 다 5번 찍고 다 정답 맞았었는데 보는 것 같습니다. 평가를. 기억을 내는 거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더욱더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꼼꼼하게. 그리고 시간 관계상 디테일한 수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많이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수학을. 좀 극단적으로 어려운 거는 안 풀더라도 대신 좀 얇게 꼼꼼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동명여고 시험지 구성이랑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사고 쓰고 있고요. 출판사는 신사고, 또 학교 프린트 대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대성고처럼 분류제로 집필하는 건 아니고요. 시험 범위는 다항식에서 2차 함수까지 나왔고 그냥 학원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험 범위예요. 진짜 표준, 전국 표준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재를 만들어도 2차 함수까지 만들고요. 저희는 여유 있게 괜히 또 모자라면 또 안 되니까 저희는 여러 가지 방정식 진짜 맥시멈으로 잡아놨는데요. 교재를 표준이다. 객관식 16문항 30점이고요. 서술형 2문항 20점이고요. 이 서술형의 킬러 문제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동명여고 하면은 뭐 이 근방위에 비해서는 뭐 쉽다 이런 평들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평이하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쉬운 거잖아요. 근데 왜 쉽지 않냐면 또 왜 쉽다고 하냐면 동시에 말이 나오냐면 시중 문제집에서 난이도 상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위권 애들은 쉬운 거야. 문제집 피면은 그러니까 뭐 블랙라벨을 쓰면 레벨 3 이런 급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센 C단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 RPM 보면은 유형별로 쫙 써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 유형 중에 상난이도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뭐 RPM을 보든 센을 보든 뭐 마프 시너지를 보든 어떤 문제집을 봐도 정형화된 고1대로 고인 상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다수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은, 최상위권 애들은 뭐 그런 문제들 중학교 때부터 이미 풀기 시작했고 걔네들은 쓱쓱 푸는 거예요. 그냥 쓱쓱 푸는데 좀 애매한 포지션에 3등급, 4등급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최상위권과 좀 중상위권 학생들을 봤을 때 최상위권은 좀 쉬울 거고요. 좀 상위권, 중상위권의 학생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왜냐면 또 학생들 와서 설명회 이런 거 하면은 뭐 설명회 하는데 4등급 학생 앉혀놓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1등급 학생이 오는데 그 학생이 좀 쉽거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쉽다 하는 거고 막상 3등급, 4등급에 머물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많이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수학 공부 좀 많이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